세포호흡의 의미와 종류. 우리가 숨을 쉬며 호흡하는 이유는 산소가 필요해서인데, 산소가 필요한 이유는 혈액과 뇌, 간, 심장 등의 장기와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혈액과 뇌, 간, 심장 등의 장기와 근육에 산소가 필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세포 내에서 발생하는 세포호흡을 위해서입니다. 세포호흡이란 공기 중의 산소를 포도당 등과 반응시켜 ATP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즉, 호흡을 통해 산소가 필요한 주된 이유는 세포호흡을 통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발생하는 ATP 생산에 있습니다. 본래 호흡은 폐를 통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을 뜻하지만 호흡이라는 것이 단지 폐에서만 국한된 현상은 아닙니다. 호흡을 통한 체내의 세포 전역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발생하는 ATP 생산과 그 과정에서 산소의 역할이 차츰 밝혀지면서 생화학자들은 이를 세포 수준의 호흡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세포호흡 과정은 단기간이나 단 한 사람의 과학자에 의해 규명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연구가 수십 년간 진행되면서 오토 바르부르크, 한스 크랩스, 피터 미첼 등의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사람이 흡입한 산소는 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포 호흡을 위해 궁극적으로 수십조 개나 되는 모든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전달계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폐로 들어온 산소가 뇌, 간, 근육의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호흡계, 순환계, 확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 들이마신 공기 속 산소는 폐의 가장 끝부분인 폐포 허파거리에 도착합니다. 폐포 안은 산소의 농도가 높고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 속 혈액은 산소 농도가 낮습니다. 이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을 통해 산소는 폐포벽을 통과하여 자연스럽게 혈관의 혈액 안으로 이동합니다. 혈액으로 들어온 산소는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과 강력하게 결합하여 옥시헤모글로빈이 되고, 이 상태가 되어야만 산소는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운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산소를 실은 혈액은 먼저 심장으로 들어간 뒤 심장의 강력한 펌프 작용을 통해 전신으로 뿜어져 나갑니다. 이를 통해 각종 장기들은 혈액과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뇌는 경동맥을 통해 신속하게 대량의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간은 간동맥을 통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받아 대사활동에 사용합니다. 근육은 활동량에 따라 혈류량이 조절되며 운동 시에는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셋째, 장기에 도착한 혈액의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다시 한번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 일어납니다. 혈액 속의 산소 농도는 높고 활동 중인 세포 내의 산소 농도는 낮기 때문에 산소가 헤모글로빈에서 떨어져 나와 단순 확산을 통해 세포 내 세포질로 들어갑니다. 활동 중인 세포는 산소 소모가 더 많아서 세포 내 산소 농도가 더 낮고 젖산과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주변 환경이 산성이 되거나 온도가 높아지는데, 이러한 조건에서는 옥시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더 잘 떨어뜨려 줍니다. 넷째, 세포질로 들어온 산소는 마지막 관문인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으로 이동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는 ATP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인 전자전달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산소는 최종 전자 수용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자전달계의 마지막 과정에서 산소는 포도당이 산화되면서 나온 전자와 수소이온을 받아들여 물로 변하면서 세포호흡을 완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포호흡은 공기 중에 산소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로 전달되어 전자전달계에서 ATP 에너지 생산을 위한 최종 전자 수용체로서 물을 생성하며 역할을 다하는 것인데, 단순히 이러한 과정만을 세포호흡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포호흡은 보다 광범위한 생화학적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 ATP와 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몸속의 신진대사 혹은 이화 과정인 해당 과정, 피로부산 산화, 구연산회로, 산화적 인산화와 전자전달계 등을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인 과정을 포함하며 작동해야 하고, 이는 세포호흡의 궁극적 혹은 넓은 의미가 됩니다. 즉, 세포호흡은 생리학적 관점과 생화학적 관점으로 구분되는데, 생리학 관점에서 보면 세포호흡은 폐를 통해 산소를 흡입하는 외호흡, 혈액 헤모글로빈을 통한 외, 간, 심장 등 각 장기로 산소 전달 및 순환 과정, 각 장기의 세포 내부,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사용하여 ATP와 물을 생성하는 내호흡,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혈액과 폐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을 주로 의미합니다. 생화학 관점에서 보면 세포호흡은 포도당이 체내 및 혈액으로 들어와 포도당 수송체를 통한 촉진 확산을 통해 세포 내 세포질로 들어와 해당 과정, 피로부산 산화, 구연산회로, 산화적 인산화와 전자전달계를 거치며, 이때 산소가 최종 전자 수용체로서 ATP를 생산하는 일련의 대사 과정을 주로 의미합니다. 사실 생리학 관점과 생화학 관점에서 호흡 과정은 약간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이 두 가지 과정은 서로 연관된 과정이므로 산소가 없다면 생리학적 호흡 및 생화학적 호흡이 모두 멈추게 됩니다. 산소는 체내에 축적되지 않으며, 또한 헤모글로빈 내 산소는 단 몇 분밖에 못 버티는 양이므로 산소가 부족하여 이러한 생리학적 호흡 및 생화학적 호흡이 단 몇 분이라도 멈추면 생명체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뇌는 몸무게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산소 소모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ATP 에너지 과소비 장기입니다. 포도당은 글리코겐 형태로 체내관과 근육 등에 저장되어 몇 일을 버틸 수는 있어도 산소가 없으면 몇 분을 버틸 수 없습니다. 포도당만 있고 산소가 없다면 대사 과정이 수행되지 않으므로 대사 과정이 멈추고 ATP의 생산도 멈춥니다. 또한 ATP 생산이 멈추면 세포는 생존을 위해 무산소 당분해라는 발효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젖산과 수소이온이 급격히 쌓입니다. 이러한 세포 내부의 체내 산성화로 인해 단백질의 구조가 변형되고, 세포 내 효소들이 제멋대로 작동하여 세포 구조물을 녹여버리는 등 자가 파괴가 발생합니다. 세포호흡은 생물학적인 연소로서 불이 물질을 태우는 연소와 유사합니다. 다만 연료가 나무나 휘발유가 아닌 포도당이나 과당 등일 뿐, 마찬가지로 반응물로 산소가 필요하며 생성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인 것도 서로 같습니다. 불이 물질을 태울 때 산소가 없으면 금방 불이 꺼지면서 연소가 멈추듯이 세포호흡도 산소가 없다면 금방 꺼지게 됩니다. 사람은 세포호흡 시 산소가 필요하지만 모든 생명체가 세포호흡 시 산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산소가 필요하지 않는 호흡을 무산소호흡 또는 혐기성호흡이라고 합니다. 무산소호흡은 세포호흡의 일종으로 전자의 최종 수용체로서 산소를 쓰는 산소호흡과는 달리 전자의 최종 수용체로 산소 외의 다른 물질을 쓰는 세포호흡입니다. 산소가 최종 전자 수용체는 아니지만 여전히 전자 수용체는 필요하며, 또한 이 과정은 여전히 유산소 세포호흡의 전자 전달계를 사용합니다. 즉, 거의 모든 과정은 유산소 호흡과 유사하며 단지 전자 전달계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가 산소가 아닐 뿐입니다.
이러한 무산소 호흡은 혐기성 미생물과 일부 진핵생물의 세포가 수행합니다. 여기에는 발효를 포함하여 대표적으로 젖장균, 효모, 탈질어균, 메테인 생성균 그리고 산소가 부족할 때의 근육세포 등이 있습니다. 무산소 호흡에서는 산소 대신에 전자수용체로서 사용되는 물질에는 황산염, 질산염, 황, 푸마르산, 이산화탄소 등이 있습니다. 다만 ATP 생산 효율은 산소를 사용하는 유산소 호흡보다는 떨어집니다. 산소가 부족할 때의 근육세포도 무산소 호흡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때에는 사람의 근육세포도 포함됩니다. 단, 이것은 발효 과정으로서 발효는 무산소 호흡의 일종이며 포함되지만 또한 구분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무산소 호흡은 발효와 유사하며 일종이지만 차이점이 더 많습니다. 무산소 호흡이 발효와 유사한 점은 산소에 필요 없이 ATP를 생성하는 혐기성 대사입니다. 차이점은 무산소 호흡은 산소가 필요 없지만 그 대신 다른 전자수용체가 필요하며 전자전달계를 거쳐야 합니다. 무산소 호흡은 발효보다는 더 많은 ATP를 생산합니다. 무산소 호흡을 전문으로 하는 미생물에는 탈질어균, 황산염 환원균, 메테인 생성균, 철망간 환원균 등이 있고 이들은 발효 미생물과 종류가 다릅니다. 무산소 세포 호흡의 생성물은 질소가스, 황화수소, 메테인, 물 등입니다. 발효는 산소가 필요 없고 외부에서 전자수용체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생성된 중간 대사산물인 피루부산 자체를 전자수용체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전자전달계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과정만으로 ATP를 생산합니다. 발효는 두 개의 ATP만을 생산합니다. 발효의 생성물은 젖산, 에탄올, 이산화탄소 등입니다. 세포호흡은 넓은 의미에서 산소호흡과 같은 유산소호흡, 산소가 필요 없는 무산소호흡 그리고 발효를 포함합니다. 그 밖에도 세포호흡을 더 세분화시키면 포도당뿐만 아니라 지방산의 베타산화, 아미노산의 탈아미노화도 분해되어 세포호흡의 중간 단계인 아세틸COA2로 전환되어 구연산회로로 들어와 ATP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세트상균 등이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완전 산화시키지 않고 부분적으로 산화시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인 초산발효도 비염기성이지만 발효의 일종으로 포함되어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세포호흡의 종류는 산소호흡, 무산소호흡, 발효의 세 가지로 단순화하여 구분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결국 생화학이란 세포호흡이라는 아주 큰 틀에서 작동하는 학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세포호흡과 이것의 종류인 산소호흡, 무산소호흡, 발효는 생화학의 중심 분야입니다. 세포호흡은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물로 같이 산화와 환원, 반응을 수행하기 때문에 즉, 포도당은 산화되고 산소는 환원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각종 영양소, 효소, 조효소, 반응중간체, 전자전달계 등은 생화학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 주제들입니다.